안녕하세요. 인터넷 은행의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뱅크를 이용한 대출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들이 대출 이자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랑 토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1금융권의 그 주된 대출 영역이 아닌 중저신용자들의 영역을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야금야금 먹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불황이 장기 침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저신용자들의 중금리 이상의 대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출해 주진 않을 겁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자신들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들을 공개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개인 신상에 대한 것들을 오픈하면서 그 개개인들의 그 신용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돌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상금리를 1%더 먹일지 3%더 먹일지를 짓게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의 현황, 카드 사용을 좀 더했냐, 덜했냐, 아니면 월급이 조금 더 올랐냐, 줄었냐, 아니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려갔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저금리의 고객들을 중금리로 어떻게 하면 바꿀지, 그리고 중금리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고금리를 물게 할지, 이런 쪽에 혈안이 되어 있겠죠. 왜냐? 그런 것들 조금만 손을 대도 이 인터넷 은행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인 거죠. 사실상 인터넷 은행이 진출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많은 기득권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결탁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이 하겠다라는 그런 속셈들이 아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저리 쉽게 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때 신용카드 남발했다가 재산이나 소득이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용카드를 5개, 10개 막 만들어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카드 낭인이 엄청났죠. 그때는 금액이 적어서 부모가 갚아주고 또 이래저래 가족이 그 뒷감당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냐고요. 이제는 쉽지 않죠. 이제는 무리하게 빚지면 그냥 가정에 제대고 야반도주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바다로 빠지고 난리가 나겠죠. 매우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저게 대출 얘기인데 대출을 내가지고 쉽게 뭔가를 돈 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더냐고요. 사회생활 초년생들 처음 이렇게 일을 하면서 200만원 받는 게 쉽더냐고요. 안 쉽죠. 되게 빡셉니다. 200만원 받는데, 고작 200만원 받는데 온갖 갑질에 온갖 따돌림에 베라벨 일을 다 시키죠. 200만원 받아도 양아시키죠. 더 고생하게 하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하게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근데 바깥에서 유튜브만 틀면 맨날 나오는 게 쉽게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3개월 만에 3천만원 만드는 법, 이렇게 혹하는 얘기들 엄청 많죠. 그거는 또 이제 궁금해서 또 클릭해서 또 들여다봅니다. 까보면 어떻습니까?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진짜로. 그런데도 계속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라는 건 뭐냐? 이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좀 한 방에 좀 손쉽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있고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왜 찍어서 올리냐? 뭐 이거 한다고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건 제가 기사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더 고쳐먹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하려면 제가 이제 이중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저도 이제 기가 많이 얇고 한 방에 뭔가 하려는 생각들이 곧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짓누르기 위해서 제가 경제 뉴스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많이 접하려고 애쓰는 거죠. 왜? 제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헛짓거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탐욕 부리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뭐 누군가한테 뭐 상담을 해줘서 뭐 엄청난 뭐 상담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뭐 저한테 뭐 달리는 댓글들은 다 욕설이고 뭐 별로 안 좋은 얘기 뭐 그래서 너는 부자냐 뭐 어디서 뭐 가르치려고 드냐 뭐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더니 알맹이 없네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저한테 뭐 좋은 얘기들 한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 나가는 건 뭐다? 제가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기 위함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늘어난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늘린다. 뭐 이들이 중저신용자들에게 그냥 공짜로 대출을 해주겠냐고요. 아니죠.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카오 계열사 정보, 도서 구매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다양한 대인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평가 모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우 무서운 얘기인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뭘 행동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전부 다 까볼 거야. 다 까봐서 평가할 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는 순간 저 인터넷 은행 저 업계들의 감시망이 우리의 깊숙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한 단면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소홀하게 돈 벌겠다고 야 대출 내 괜찮아. 뭐 1,000만 2,000만 대출 내는 거 괜찮잖아. 300만 원 대출 내는 거나 뭐 1,000만 원 대출 내는 거나 이자금리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0만 원 빌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뭐 저거 갚는 게 쉽습니까? 아 쉽습니다. 반대로 1,000만 원 모으기는요. 1,000만 원 빌리는 거에 비하면 1,000만 원 모으는 것 몇 배 더 힘듭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내 돈 1,000만 원 남의 매덕하고 비교해도 내 돈 1,000만 원이 더 큰 돈입니다. 왜냐? 남의 매덕은 그 남의 그지 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바라는 순간 그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사기꾼들한테 먹잇감 되지 절대 내가 돈을 더 벌 수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들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냥 일반 언론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들 면피하겠다. 자기들이 언론의 기능을 한 것처럼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인 충격이나 위기가 어떻게 온다?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터뜨리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시점에 뉴스 올려내고 시기 맞춰가지고 터뜨리고 사람들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유유히 조용히 썰어 담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치거나 함부로 뭐 못 모르게 뛰어들어가지고 탐욕 부리다가는 금세 사냥감으로 잡아먹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지 대응할지를 구상해놓고 움직일 마음을 갖춰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글에서 아무리 연약한 뭡니까 사슴들도 자기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면 그리고 그 중에서 노련한 사슴들은 사자한테 쉽게 안 잡아먹힙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딴 데 가서 헐짓거리하고 그냥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 발임 세고 자기 잘 살린다고 깝치는 젊은 사슴들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쉽게 잡아먹힌다라는 거. 이게 뭘 뜻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진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